아시안 기지는 중국 기지밖에 없어요. 저희 세종과학 기지 주위에는. 그래서 보통 저희는 관습이 그거였어요. 뭐 타국 기지가 오면은 자신의 나라 음식을 해주는, 저는 한식을 하면서 그래도 중국 기지니까 제 중식을 약간 맛보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식을 보여줬는데 대원분들이, 중국 대원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국 셰프도 중식 잘하는데 한번 대결해보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남극에 있을 때 술을 배정받는 게 인당 뭐 일주일에 소주 1병, 맥주 2병 그렇게 배정을 받거든요. 근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기지 37차 조미대원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망원에서 남극반점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안치영 셰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공기업에서 지거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직장인들 보면 3년, 6년, 9년 딱 고비잖아요. 딱 3년 때 됐을 때 이제 이직을 좀 하고 싶다. 이직 사이트를 좀 보다 보니까 한국 상위 0.01%에 도전하라. 문구가 제 심장을 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클릭을 했죠. 클릭을 했는데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조미사를 뽑는다고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 공고 마감 이틀 전쯤에 이제 뭐 떨어지더라도 지원만 해보자 하는 마음에 일단 지원을 했었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어요. 술 왜 좋아하냐? 예.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걸 물어보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의미는 그거 같아요. 저희가 남극에 있을 때 술을 배정받는 게 인당 뭐 일주일에 소주 1병, 맥주 2병 그렇게 배정을 받거든요. 근데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가지고 솔직히 안 되잖아요. 소주 1병 한 번이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냐는 질문이 약간 그거를 궁금해가지고 여쭤보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 좋아하는 대원이 뭐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고립된 환경 속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좀 제한적으로 두는 것 같아서 그때 질문이 제일 좀 신선했어요. 체력적인 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요. 배 운전하는 것도 받는 분들도 있고 근무하는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근무에 맞춰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저는 가장 제일 중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1년 동안 사용한 식재료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배를 싣고. 근데 그거를 한 3주 정도 계속 고민하면서 발주 리스트를 적었던 것 같아요. 뭐 전 중식 셰프다 보니까 뭐 가서 짜장면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뭐 거기 정해진 이제 춘장이 하나면은 저는 뭐 2개를 주문한다거나 그렇게 변동을 좀 하는 것도 있고요. 쓰고 싶은 식재료인데 그 목록이 없으면은 제가 추가로 발주하기도 하고, 뭐 추가 발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제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월동대 같은 경우는 1년씩 상주하면서 그 세종과학기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하게 되는 12월부터 2월까지 총 3개월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연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에요. 학예 기간 경우에는 한 식수 인원이 한 70명, 80명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예대에서 조리보조 2분이 있어가지고 셋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월동 기간에는 저 혼자 18명의 식사를 책임지는 거죠. 매일매일? 네. 학예 때는 저희가 주 7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기고요. 그래서 쉬는 날이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월동 때는 이제 아침 6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아침 식사가 7시 반이에요. 7시 반까지 아침을 준비하고 아침을 다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하고 점심은 또 12시에 먹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점심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시쯤에 다 마무리가 되면요. 그때는 4시부터 준비하면 되거든요, 저녁은.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쉬고 4시부터 저녁을 준비해서 한 7시쯤 마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시간 빼고는 요리를 계속 하시나요? 네, 거의 주방이 계속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도 제한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담배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1년치 담배를 다 사가가지고 배로 씌워서 가져가고, 우선은 식재료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냉동양파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냉동양파를 1인분에 딱 이 정도 정해놓고 주문을 해서 갔는데 막상 부족한 거죠. 이제 힘든 게 그거였어요. 그냥 예측이 힘들다. 생각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양 조절하는 거 너무 힘들었고, 저도 이제 식단을 1년치를 다 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저희가 발주한 목록 있잖아. 그거에 목록에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기록했어요. 타이핑해가지고 이 음식은 뭐 2주에 한 번, 뭐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다. 남극에서는 좀 생일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대원들한테. 1년에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케이크를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제빵을 아예 못하다 보니까 또 반죽기도 없어요. 그래서 손반죽 해가지고 대원들 케이크도 만들어 줬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저가 봐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뭐 케이크였다면 점점 매달 거의 생일자가 있다 보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맛있는 케이크 완성됐던 것 같아요. 갓 나온 양파무 간짜장 했을 때 대원들이 진짜 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가게 대표 메뉴도 간짜장이거든요. 대원들이 그때 했던 말들이 가서 그냥 나가서 뭐 할 거 없으면 짜장면 팔면 잘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줘가지고 찌개 종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원들. 그리고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좀 따뜻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김치찌개 돼지고기 팍팍 넣어가지고 해주면 엄청 좋아했어요. 저희가 그냥 일반 식당에서 먹는 김치처럼 생김치 정도가 아니고 약간 냉동을 녹였다 보니까 약간 수분이 많은 진짜 묵은지 같은 느낌 나요. 그래서 횟감 같은 경우에도 보통 냉동 횟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초밥을 할 때 뭐 새우 초밥 같은 거나 뭐 계란 초밥, 뭐 참치 초밥 같은 하고 또 연어 초밥 그렇게 4가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바다가 워낙 춥다 보니까 영하 뭐 20도씩 되다 보니까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생선이 많이 없고 그래서 뭐 대구 정도가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취식을 위해서는 채집은 못하고요. 연구 목적으로만 근데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채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지 주위에는 다 남미 쪽 기지들이 많다 보니까 아시안 기지는 중국 기지밖에 없어요. 저희 세종과학 기지 그 주위에는. 그래서 그 중국 기지하고 제일 친했고 보통 저희는 관습이 그거였어요. 뭐 타국 기지가 오면은 자신의 나라 음식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한식을 하면서 그래도 중국 기지니까 제 중식을 약간 맛보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식을 보여주는데 중국 대원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국 셰프도 중식 잘하는데 한번 대결해보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흐지부지 된. 약간 성사되지 못하고 얘기는 그럼 중국 기지분들이 셰프님 그 중식을 맛보긴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저도 중국 기지 가가지고 먹어보고 그분도 정말 중국 지방에서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저희도 생소한 음식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갔을 때는 개구리 튀김 같은 것도 해주시고. 개구리 튀김이요? 예. 그럼 그분들은 식재료로 그거를 갖고 오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은 아마 그런 걸 챙겨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대원분들, 그 중국 기지분들은 이제 동파육이냐 약간 그런 식으로 의심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하오하오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뭐 웬만한 기지는 한 번씩은 다 갔었거든요. 뭐 중국 기지, 아르헨티나 기지, 그리고 또 우루과이 기지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기지를 한 2-3번 갔던 것 같아요. 연구 목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기지도 저희보다 크거든요. 기지 자체는. 저희 갔을 때 양을 통육제로 구워가지고 바비큐 해주시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럼 1년에 양을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 주문을 할 때 일단 그런 것까지 다 행사 같은 것도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여가지고 밥 먹고 생활하는 공간은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1층에는 식당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샤워실 그리고 의사쌤이 상주하시는 병원이 하나 있고 도서관 그리고 당구장이 있고요. 노래방도 있어요. 그리고 주방이 있고 저희 18명 숙소가 있는데 각자 1인 1방이거든요. 1인 1실, 통신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이 연구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소각장 지금 생각하면 9개, 10개는 된 것 같아요.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안 남기려고 노력하는데 남게 되면은 그거는 일단은 탈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마 소각할 수 있는 거는 소각을 하고 안 되는 거는 이제 한국까지 가져와가지고 배우 씌워서 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쌤이 한 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여기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그냥 감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뭐 치료하면 되긴 하는데 뭐 갑자기 일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비워가지고 꼬매야 된다. 꼬매는 것도 사실 의사 선생님이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하면은 저희 기지하고 치매 기지가 제일 가까워요. 치매 기지에서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은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세종과학기지 말고 장고과학기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날씨 영향을 너무 크게 받다 보니까 날씨가 안 좋으면 아예 헬기가 뜨지 못해요. 거기는 또 비행기가 아니고 헬기로 이동하다 보니까 장고과학기지 같은 경우에는 외과의사 선생님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지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이 오시긴 하는데요. 저희 차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다시 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가보고 싶으신지? 네, 저는 사실
이 가게 오픈 전에 지원을 했었어요. 갔다 오자마자 남극에 대한 경험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또 이번엔 장보고과학기지가 있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장보고과학기를 지원했었는데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남극은 좀 어떤 의미신 것 같으세요? 본인한테? 저한테는 정말 어릴 때 몸이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심장 수술하고 군대도 못 갈 정도고. 그래서 저는 20살 됐을 때 뭐 군대에 안 가고 했으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가지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1km 뛰는 것도 정말 심장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못 뛰었었거든요. 근데 남극 가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남극을 가면서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